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노승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슴확대술, 보형물이냐 지방이냐 두 가지 방법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성형수술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슴확대술, 그죠? 가슴을 크게 하는, 크기를 크게 하는, 물론 축소술도 있습니다. 축소술도 있고 뭐 그 외에 거상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수술들이 있지만 그 빈도나 횟수 면에서 봤을 때 확대술만큼 많지는 않죠. 가슴확대술이 절대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슴확대술을 하는 여성분들의 동기가 무엇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동기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건 단 한마디로 확대거든요. 가슴 확대술, 즉 크기를 크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보형물만이 답일까? 물론 보형물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해요. 요즘 뭐 좋은 보형물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고, 지방 이식에 비해서, 그리고 크기를 거의 뭐 무한정 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대부분의 한국 여성분들, 그리고 동양 아시아계 쪽의 여성분들의 신체적 특징을 보게 되면 키가 작고 왜소한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흉곽이 작으신 경우도 많아요. 과연 이런 경우에 큰 백을 넣어서 부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본인의 체형에 안 맞는 지나치게 큰 가슴 확대를 할 것인가? 물론 가끔은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수치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500cc, 무려 한쪽에 500cc면 엄청 큰 거죠. 500cc면 가슴백 사이즈에서 서양인들이 크게 넣을 때 보통 500에서 600cc까지 넣거든요. 근데 동양에서는 거의 안 쓰는 사이즈죠. 동양에서는 뭐 아무리 크게 넣어도 400대 초반, 300대 후반 정도까지 넣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가슴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크기가 그러니까 원하는 크기가 한 풀 B컵에서 C컵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또는 C에서 D컵 정도도 있고, 그 정도 크기를 원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꼭 보형물을 넣어야 되나? 그냥 보형물을 넣게 되면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이제 보형물에 의한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안전하다 했지만 또 언젠가 또 터지고, 또 언젠가 또 터지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젤 타입의 실리콘 이제 보형물을 사용했었는데 촉감은 좋았어요. 촉감은 좋았는데 이제 그 실리콘이 조직 내로 침투해서, 그러니까 새는 거죠. 조직 내로 새가지고 암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켜서 생리식염수 백이라는 게 또 등장을 했는데, 생리식염수 백은 안전성 면에서는 좋은데 또 미용적 효과 면에서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촉감도 별로 안 좋고, 시간이 지나면 크기가 줄어들고, 또 쉽게 터지는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에시브 겔이라는 이제 또 그런 이제 보형물이 나왔는데, 촉감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작은 가슴에 큰 보형물을 넣었을 때 촉감은 사실 좋기는 힘들어요. 어떤 그 보형물을 넣더라도 피부가 늘어나고 또 흉곽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크기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크게는 확대가 안 돼요, 사실상.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또 다른 가슴 확대술인 가슴 지방 이식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슴 지방 이식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권할 만냐? 일단 가슴 지방 이식도 상황에 따라서는 제 경험상 D컵 이 정도까지도 가능은 해요. 적어도 C컵 이상 D컵이면 일단 크기 면에서는 절대 작은 사이즈라고 볼 수 없고, 온맵시 면에서도 결코 PC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요즘. 온맵시 면에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수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물론 이제 수술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지방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신 분한테 하게 되면 출혈,멍, 약간의 출혈망 정도 외에는 사실 치명적인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가슴 지방 이식에 있어서 걱정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낭종 또는 석회화 이런 걸 말씀들 하시는데, 석회화나 낭종 자체가 어떤 무서운 질병 상태를 얘기하거나, 예를 들어서 보형물에 의해서 생겼다는 그런 암과는 전혀 틀린 거죠. 그거는 이제 단지 나이가 들어서,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유선 조직 내에 어떤 악성 종양이 생겼을 때 악성 종양을 조기 발견하는 데 있어서 혼돈을 줄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어떤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건강에 크게 적이 되거나 그러한 부작용은 아니거든요. 일상적으로 지방이식에서 흔히 나타나는 하나의 조직학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작용 측면도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상대적인 거죠. 물론 어떤 수술이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은 굉장히 적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솔직히 뭐든지 수술이나 시술은 회복기라는 게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슴 지방 이식술은 째거나 또는 뭐 박리라고 그러죠. 조직을 들거나 또는 파괴시키는 행위는 거의 없고요. 미세한 관으로 보통은 저 같은 게 흡입하는 단계에서는 가장 가는 관을 써요. 가는 관을 써서 지방을 채취하고 이식할 때는 이제 18게이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미리수를 재보면 1mm도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관을 1mm 조금 덜 되거나 그 정도 됩니다. 작은 관을 이용해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회복기라는 게 크게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걸으면서 그 생활하거나 가볍게 걸으면서 활동하는 그런 직업군에서는 수술 바로 다음 날부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게, 물론 이제 본인들은 당연히 불편하겠죠. 근데 근무가 가능할 정도니까 물론 조심은 뭐 2, 3주는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일상 생활은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통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출근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외모, 외형, 과연 그거를 꼭 고쳐야 되나 또는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볼 때 고민보다는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제기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늘 거울을 보고 자신을 꾸미고 옷에 핏을 맞춰보면서 자기의 매력도를 점검하는 게 인간으로서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욕구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아니다 하는 것보다는 빨리 나의 고민을 해결하고 만족하고 보다 더 생산적인 그러한 활동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외형적 미용적 고민이 있다면 빨리 그러면서도 안전하고 그리고 부작용이 적은 가능성이 낮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가슴 확대술 과연 보형물이냐 지방이식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봤을 때 편리성, 안전성, 만족도 이 세 가지 측면을 골고루 고민해 봤을 때 역시 지방 이식술, 엄밀히 말하면 미세 지방 세포 이식술이죠. 지방 세포 이식술이 좋은 대안과 해결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공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